50억 원 정도의 빌딩을 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현금이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서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실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볼게요. 저는 남는 시간에는 부동산만 보고 현금 흐름 계산하는 것이 취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빌딩의 가격이 5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취득세는 4.6%로 약 2억 3천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0.9%로 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의 협의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등기를 치기 위한 비용이 있는데, 등기 비용 채권이나 인지대 및 법무사 비용은 대략 400만 원 정도 보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만 냅니다. 토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건물 중에는 주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딩, 상가, 창고, 공장,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 됩니다. 우리는 빌딩을 사는 것이니까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도 준비해야 할 거예요. 부동산마다 편차가 심하지만 건물이 5억 원이라고 한다면 부가세는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2억 3천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최대 4,500만 원, 그리고 등기비용 400만 원, 부가세 5천만 원 하면 3억 2,900만 원, 여기에다가 빌딩 가격 50억 원을 더하면 53억 2,900만 원입니다. 저는 보통 간단하게 취득세랑 중개수수료 해서 매매가의 5.5%를 계산하고, 건물분 부가세는 물건마다 제각각이라 별도 추가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봅니다.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우리의 부족한 돈을 빌려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은행입니다. 53억이 넘는 현금을 다 준비하지 말고, 또는 다 준비하지 못하니까 저는 은행을 나의 팀으로 생각합니다. 은행 레버리지를 확인해 볼까요? 보통 은행에서 빌딩 매입에 돈을 빌려줄 때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보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 낮다고 보고 45억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법인으로 빌딩을 살 때가 개인보다 대출이 더 잘 나옵니다. 70에서 80%는 나올 수 있고, 법인의 재무제표 상태가 좋거나 업태가 임대업 외에 제조업 등 추가 현금 흐름 수익이 있다라면 90% 또는 그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은행에서 평가해주면 대출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비율을 80% 정도로 본다면 감정가 기준 36억 정도가 되네요. 그럼 필요 금액이 53억 2,900만 원에서 36억을 빼면 17억 2,900만 원이네요. 법인 재무제표가 좋아 최대로 90%까지 받는다면 40억 5천만 원, 12억 7,9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개인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빌딩을 사게 된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개인은 RTI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매매가의 50에서 6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기준이고 60%를 받을 수 있다면 30억 정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3억 2,900만 원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담보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대출액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원 정도인데, 법인으로 최대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중위 아파트 가격보다 약 1억 7,9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항상 빌딩의 가격을 시뮬레이션 해볼 때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강남이나 마포, 그리고 용산 등 주요 지역은 다른 심리가 작용하지만 그 외 서울 지역은 아파트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빌딩 매입에 어떤 생각을 할까 해서 그냥 비교를 해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빌딩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규제가 심한 주택이 들어있는 건물이 아닌 빌딩 전체가 근생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대학가 신촌지역 서울시 서대문구에 2021년도에 거래된 빌딩입니다. 53억 원에 매매가 되었어요. 근생으로 풀옵션, 원룸임대 건물입니다. 대학가 주변이라 학생 수요가 많은 곳이고 보증금은 9억 원, 월 임대료는 2,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연면적 353평 정도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는데 월 임대료가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평당 7만 1,000원 꼴이 되네요. 실제로 얼마의 금액이 손에 쥐어지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임대료 2,500만 원을 1년 하면 3억인데 여기서 지출을 빼면 남는 금액이 수익입니다.
임대료 빼기 지출은 수익. 참 쉽죠? 그럼 지출을 살펴볼게요. 지출은 대출이자, 각종 세금, 그리고 건물 유지비 등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대출이자를 보자면 53억 전부를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개인 매매가의 50% 정도 은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출이자는 26억 5천만 원의 이자라고 보시면 되고, 현 시점에서는 6%에서 7% 후반 정도 금리니까 6.5%를 보고 1년에 1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1년 7월경에는 1% 미만 기준금리로 3%대 금리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저도 금리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다시 지출 내용으로 돌아와서 세금을 한번 알아볼까요? 건물 매입에 들어가는 세금은 일회성이니 일단 뺍니다.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취득세 및 각종 수수료는 뒷부분에서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까지 간결하게 알려드릴 테니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세금 중에 큰 것은 재산세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건물 소유 초반에 재산세가 나와서 납부한 후에 다 냈다, 생각보다 정말 적네 싶었는데 몇 달 뒤에 훨씬 더 큰 재산세가 나와서 거의 8배였던가 자금 계획하면서 정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토지값이 건물값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는 이 건물은 재산세는 대략 합쳐서 1,800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황 후에 저는 재산세 계산을 미리 해보려고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산출 방식이 다소 복잡하더라고요. 지금은 세무사님이 계셔서 물어보는 편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재산세 계산하는 함수를 만든 엑셀 파일은 댓글 링크를 통해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의 토지 공시가 합계액이 80억 원이 넘어야 과세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임대소득 외에 추가분을 합산해서 산출되는데 세법이 좀 복잡하고 케바케니까 빼도록 할게요. 다시 중간 정리 들어갑니다. 임대료 3억 원에서 이자 비용 1억 7,200만 원을 빼고 재산세 1,800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비를 뺍니다. 건물 유지비는 건물의 보수 비용, 공용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관리비, 건물 청소비 외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무시 못하는 것이 건물주의 인건비입니다. 이 예시 건물처럼 원룸 형태의 근생은 월세가 비교적 많이 나올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세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꼭 상수로 책정해 놓으세요. 겨울에는 동파가 나거나 세입자분들의 보일러가 순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나 하면 수리비 외에 건물주의 인건비는 필수입니다. 전문 건물 관리 업체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정 비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건물 유지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보고 연 1,200만 원까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다 나왔습니다. 임대료 3억 원에서 이자 비용 1억 7,200만 원을 빼고 재산세 1억 8천만 원을 빼고 건물 유지 비용 1,200만 원을 빼면 9,800만 원. 9,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16만 원의 수익입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실제와 다를 수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는 맞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건물 매입 시 들었던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점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 한번 따져볼까요? 수익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수익을 실투자금으로 나눈다. 수익은 아까 나왔으니까 실투자금 짧게 볼게요. 건물가 53억에서 5.5%를 더하죠. 건물가 부가세 및 등기비용 한 5천만 원을 가정한다면 56억 4,150만 원. 필요금액 56억 4,150만 원에서 대출금 26억 5천만 원을 빼면 29억 9,150만 원. 여기서 보증금 9억 원을 인수한다 했을 때 20억 9,150만 원. 이것이 실투자금이네요. 참고로 개인 거래로 건물 부가세 환급은 못 받는다고 칠게요. 아까 살펴본 시뮬레이션 이익 9,800만 원을 나눠볼까요? 보증금 9억 원을 그대로 안고 있을 때, 특별한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임대가 이어질 때 계산해보면 4.7%네요. 4.7%.
20억 9,150만 원의 현금으로 4.7%의 수익률. 신촌. 빌딩 투자의 또 다른 수익은 매각 시세 차익입니다. 시장에서 시세 차익은 주요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수익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떨어집니다. 뭐 강남 같은 곳이죠. 다 사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막 커지는 속도와 그 금액만큼 임대료 상승폭이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 이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건물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비트원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